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룻밤 사이에 50명씩 확진자가 늘어난 데다가 경북 청도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사망 사례가 나왔죠.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사망한 이 환자는 20년 이상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접촉이 거의 차단되어 있었고요. 이 병원의 정신병 등도 폐쇄 병동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균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다들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이상의 확산이 없기를 바라야겠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네, 헬만 뉴스. 저도 그냥 좀 오늘 우울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너무 소식이 힘들게 많아가지고요. 네. 그래도 할 건 하니까 잘 시작을 해보죠. 매일 아침에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헬만 뉴스와 함께 할 건데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사실 첫 번째 소식이 너무 우울해서 네. 저희가 아무리 정말 좀 기운을 내면서 말하려고 해도 내기가 좀 어렵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폭증을 했고요, 확진자가. 네. 그야말로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가 슈퍼 전파지가 됐습니다. 어제 확진 환자가 40명 가까이 여기서 나왔고요. 이게 끝이 아닌 것 같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제 31번째 환자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본 1천여 명의 그 다른 신자들 가운데 90명 정도가 이제 증상이 있다고 말을 했고, 검사가 이뤄지게 되면 아마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네. 더 큰 문제는 지금 신도들 가운데서 400여 명 가까이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그 신천지 환자라는 거를 이제 숨기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민일보 취재를 보면은 스스로 자가격리 조치를 혼자 알아서 하면서 방역 당국의 연락은 받지 않는 뭐 이런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돼서 감염이 더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되고 있기로는 예. 그 31번 환자가 슈퍼 전파자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네. 이분하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오히려 이 전파자로 불리는 31번이 2차 감염자일 수 있다. 네네. 즉 누가 더 그 사람 앞에서 이쪽 사람들을 감염시켰는지 아직도 모른다. 이거 예.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동선을 계속 지금 파악하는 중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어제 뭐 31번 환자의 동선 파악하는 과정에서 경북 청도에 다녀온 게 밝혀졌는데, 네. 그것도 이제 본인이 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밝혀졌다기보다는 휴대전화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 이동 동선을 방역당국에서 확인을 한 건데, 보니까 결국에는 신천지 신자들의 어떤 모임 과정에서 이 중간에 2차 감염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 정도 추측은 지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바람에 지금 대구는 그야말로 이제 도시 전체가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상 네. 이제 확진자의 동선 파악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뭐 전체 도시가 이제 비상 상황인데, 대구시청은 일단 시민들한테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긴 했는데, 당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대구 시민들이 다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상황이 됐고요. 네. 대구의 중심 상권인 동성로, 여기는 완전히 텅텅 빈 상태고, 뭐 대구 현대백화점, 동아백화점, 매천시장 이런 중심지들이 주로 곳곳이 이제 폐쇄 조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대구시 교육청도 초중등고등학교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는 등 이러다가 이제 광역시 하나가 완전히 멈춰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청도는 그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 고향이기 때문에 성지로 불리우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를 정말 수시로 왔다 갔다 할 텐데, 네.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중에 본인들이 만약에 바이러스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동네에다 이걸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병원에까지 연결돼서 갈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봉사활동들을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네. 봉사활동을 한다는 이름으로 그 병원에 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청도에 봉사활동을 자주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네. 이제 성지화돼 있기 때문에 또 거기를 방문하는 게 일종의 꿈처럼 돼 있는, 성지순례처럼 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 외부 유입이 됐느냐, 이게 지금 관심거리입니다. 근데 엊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그 대남병원의 2명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외부 그러니까요. 유입이 아니면 네. 이제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고요.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결국 31번 확진자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혹은 그 외에 청도를 방문한 다른 이제 신천지 교인들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지금 밝혀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이제 제주도 해군이죠. 예. 놀러 나왔다가 휴가 나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때 하필이면 대구를 방문해서 네. 간 것 때문에 제주도에서 확진자로서 또 발명이 됐다 이런 얘기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지금 전주에서 발생한 확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대구를 네, 대구 방문한 갔다 이력이 왔다는 거죠. 나왔었고요. 예. 지금 대부분의 그 추가 확진자들, 이제 압도적으로 다수가 대구, 특히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하고 지금 연관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천지 회원 여러분께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동선 하나 파악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려워서 네. 질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걱정인 점은 이 종교의 특성이 철저한 비밀주의라는 건데요. 네, 그렇죠. 이 방역이라는 게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사회적인 스크럼을 형성하는 일인데, 그러려면 이제 시민들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고 방역 당국을 믿고 협조하는 이런 게 네네.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신천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를 이제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어떤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는지, 뭐 어디로 포교를 다녔는지 이런 걸 이제 최대한 감추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이 연락을 피하는 일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초기 확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치료를 빨리 받으면 웬만하면 치료가 가능한데, 이걸 숨기려고 하다가는 병을 이제 키워서 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지역 감염 상황으로 전환되었다고 우리가 판단을 빨리 하고 네. 행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요. 일본은 어때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상황이 심각합니까? 일본도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에서 추가로 2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 사망자 2명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이제 감염이 돼서 내려와서 그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들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당국이 초기에 좀 그 크루즈선에서의 방역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크루즈에서 이제 일했던 의료진들? 네. 그분들도 사실은 할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계속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본 당국의 크루즈 방역 자체가 엉망진창이었다. 이런 의료진들의 폭로인데요. 일본 후생노동성의 이제 재파견 의료팀의 일원으로 크루즈에 승선을 했던 이와타 겐타로라는 감염내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 폭로 동영상을 올렸는데, 엄청나게 비참한 상태였고 마음속으로부터 무섭다고 생각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크루즈 선내 감염 대책 자체가 비상식적이었다는 건데, 일단은 안전한 곳하고 위험한 곳을 제대로 구분을 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들었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환자들이 열이 나는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바로 의료진한테 막 다가오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안전지대와 오염지대의 구분이 없었다는 이 비판을 반박한답시고 후생노동성 부대신이 트위터에 이제 트윗을 올렸는데, 네. 그 트윗이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는 이런 양상입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후생성 부대신이면 우리나라 지점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 차관 이 예. 정도 되는 사람인데 뭐라고 했길래 이게 논란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참고로 현장은 이런 느낌입니다. 글씨가 보기 힘들지도 모르지만 왼쪽이 청결 루트, 오른쪽이 보여주세요. 불결 루트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돼 있어요. 네. 이 지금 보시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양쪽에 이제 테이프로 화면을 해가지고, 저쪽에 카메라 쪽으로 좀 보여주세요. 네,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좀 가까이 가야 돼요. 예, 복도에서 이제 문을 들어갈 때 양쪽에 문에다가 벽에다 붙여놨어요. 청결 루트하고 불결 루트, 그러니까 구분을 기분 해놨다라는 나쁘네. 건데, 네. 말도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문은 2개가 구분이 돼 있는데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 벽이 뚫려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그러니까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아니 바보냐 지금 자기네가 똑바로 못했다는 거 자백하는 거냐 이제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나왔고요. 현재 이 트윗은 지워진 상태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의 전형을 우리가 딱 봤군요. 에휴, 예, 그야말로 지금 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일본의 규슈 지역에서도 감염자가 나오면서 일본 전체 47개 지역 중에서 12곳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쪽 끝인 오키나와부터 북쪽 끝인 홋카이도까지 골고루 지금 분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전국 확산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할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과 한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이 모두 지역 감염으로 전환되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일본은 700명이 넘게 지금 전파가 됐다 그러는데, 아휴, 우리보다는 많지만 많은 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우리나라, 일본 예. 이 세 나라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위험하죠. 지금 국내의 그 전문가들도 이렇게 되면은 폐쇄에 초점을 맞추는 초기 그 방역에서 이제는 완화, 그러니까 이제 빠른 치료와 빠른 확진 쪽에 네. 초점을 맞추는 걸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들 한번 가보죠. 호남신당, 예. 민주평화당 이런 세 개의 당들이 결국은 합쳐진 거죠. 예,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네.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오는 24일에 합당 관련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합당의 발목을 잡았던 이제 지도부 구성 문제, 이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제 사퇴를 하기로 하면서 해결이 된 걸로 보이고요. 박주선 대통합 추진위원장에 따르면 손 대표가 모든 걸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오. 이런 의사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전부 다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걸 이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됐고요. 호남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의석수가 얼마나 될 거냐 이게 관심인데, 현재 이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한국당하고 이제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순서를 둘러싸고 이제 갈등이 좀 있는데, 박주성 위원장 말로는 20명 정도의 의원들이 참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되면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추가로 제명을 해가지고 미래한국당으로 의원 꿔주기를 지금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 용지에서 뭐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이제 앞번호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꼼수 싸움도 좀 더 치열해질 것 같다. 이런 근데 양상입니다. 지금 또 이제 안철수계로 분류되고 있는 네. 국회의원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미래통합당 예. 이미 이제 통합을 한 보수 야당 통합된 그쪽에서 좀 손을 내민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이동섭 의원 같은 경우도 좀 심각하게 네, 고려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있다. 네. 얘기가 들리고요. 뭐 그를 비롯해서 이제 안철수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이 워낙 좀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독자 생존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아무래도 미래통합당 쪽의 이 손길에 어느 정도 마음이 흔들리는 이런 양상이 좀. 근데 그렇게 펼쳐지는 되면 것 같습니다. 안철수까지 들어간다는 거야?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제 귀국을 하고 나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직접 밝히기를 보수 통합 쪽에는 내가 선을 긋겠다. 그러니까요. 이걸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양상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지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그렇지만 안 말해줄 거는 꼭 안 말해주시는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제가 미래통합당의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이게 입에 딱 익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예.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표정들이 두 분이 되게 안 좋으시네요. 딴 때보다.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때쯤이면은 정말 우리가 그 정쟁을 중단 선언하고 코로나19를 대항하기 위해서 네.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바이러스에 뭐 여야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이제는 정말 정쟁 중단 선언하고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뭐. 중국 폐렴 참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이거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아주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이제 생활전선에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네. 오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도 여기 대해서 국민과 함께 어떤 이 폐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근본적으로 나와줘야지 이거를 나는 안 걸렸으니까 하는 사고는 이미 우리가 버려야 될 그렇죠. 때가 왔다. 그렇죠.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야 따로 없이 네. 이거는 국가적 재난들을 보고 같이 힘을 합쳐야 네.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어제 갑자기 너무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유성엽 민주통합의원 원내대표가 추경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장 빨리 이걸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추경 얘기 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워낙 급속히 환자가 불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 아니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비가 지금 극도로 위축되고 있고 대구 같은 상황 보십시오.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네. 그럼 자영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별 소비수도 인하하고 또 소상공인 임대료도 좀 완화해주고 그리고 특히 이제 관광업을 하는 분들, 숙박업 네. 이런 분들 이제 재산세를 감면해줘가지고 어쨌든 이 상황을 견딜 수 있게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침몰하지 않게끔 특히 대구 경북 쪽에 네.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추경이 이제 결국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현재는 예비비가 한 3조 4천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네. 이걸 동원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은 추경을 안 하고 견디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홍 의원님? 저는 추경은 해야 됩니다. 네네. 오늘 아침 각 보도를 보니까 네. 우리가 100명이 넘는 그런 참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이제 숫자가 불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정치 논리를 떠나서 실용적으로 추경은 해야 된다. 그런데 과거와 같은 어떤 사건이 있을 적마다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민 세금이 쓰지도 않으면서 낭비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의 추경보다는 이제 이번 추경을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좀 함께하는 네. 뭐 의사협회라든지 또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정부와 참여해서 추경의 매뉴얼을 짜면은 네. 이 돈이 알차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방역할 수 있는 체계가 될 텐데 네네. 그냥 큰 덩어리만 몇 조 이렇게 갖다 놓고 네. 그리고 야중에 끝나고 나서는 그 돈이 쓰용도가 한 반밖에 못 쓰고 있는 경우 혹시는 또 남용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형평성이 이제 잠무너지는 이 사회 현상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네. 이번 추경은 여야가 그리고 전문가 그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추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갖습니다. 어쨌든 모처럼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또 국회가 지금 코로나 관련 특위가 지금 결성되어 있는 거니까 네. 같이 논의를 해서 빨리 신속하게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기를. 코로나 특위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예산 관련 이 방안을 내놓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여야 없이 함께 지금 추경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온 국민이 다 이제 추경이라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고 특히 지역사회로 확진된 것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이 되면 대통령을 탄핵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 중에 하나가 또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던 거에 1년에 좀 연장선상에서 나온 얘기 아닌가 좀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식의 그런 뭐 대통령 탄핵, 하야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얘기가 될 터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나치면은 결국 망하죠. 네, 과유불급이다. 과거에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자유한국당이죠 그때. 죄송합니다. 한나라당이었죠. 네. 그 강행을 하다가 결국은 총선에서 참 된소리를 맞았죠. 그 당시에 결과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는데도 네. 우리 당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역풍이 왔죠. 역풍이 왔죠. 그래서 이 경우도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지금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이게 지나치다는 얘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돼 있습니다. 지나친 얘기는 하면 할수록 그 말 한 쪽 집단에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 그건 경험으로 통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국민들이 응징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꺼낸 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이 총선을 끌고 가자라는 게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하고 임팩트 있게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탄핵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탄핵을 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탄핵에 이 공론화된 것은 그 심재철 위원 국회에서 발언이 아니라 그 먼저 많은 사회단체나 또 교수들이 입에 올렸던 얘기고 일부 또 수사기관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건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시장 그 부정선거 문제에서 네. 됐느냐 안 됐냐인데 청와대 개입 관련된 거. 그런데 공소장 71페이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저도 살펴봤는데 거기 청와대 이제 7개 그 비서실에 이제 개입된 문제, 경찰과 기재부에 주고받은 문제 이런 것들이 38차례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네. 이런 엄청난 문제에 정무수석이나 정무비서관 또 반부패 비서관 이런 분들이 거기 이제 상당히 많이 거론이 돼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몰랐을까 하는 부분이 국민의 의심입니다. 네. 만약에 그게 사실로 나온다면은 이건 탄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제 조건이. 네. 그래서 탄핵 하나만 꺼내서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안 되고 이런 그 잘못된 문제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어났었던 조그마한 것도 다 보고를 받고 알 텐데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38번 주고받는 실무자 그런 과정에 대통령이 과연 이 부분에 몸통으로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이건 탄핵이다. 이런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다 그게 사실로 치부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울산 사건만 하더라도 김기현 전 시장의 형제 그리고 비서실장 이 사람들이 열려있는 이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시작은 그거였는데 그걸 검찰과 청와대 싸우면서 검찰이 하명이라고 해서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이게 진실인데 그게 마치 청와대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그건 정치적 정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공소장을 봤는데 그냥 소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코로나를 앞두고 정쟁을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건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담해집니다. 일단 다 접어놓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어놓고 코로나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자제하면서 우리 이 국민을 이겨낼 수 있는 얘기들로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양당이나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3년 차의 부분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잘했느냐 못했냐. 네. 그 중심에 이런 부정부패가 연루됐는가 안 됐는가는 많은 국민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드는 이 정부에서 거기에 또 검찰 그 속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지금 설채고위원 뭐 검찰이 독단적으로 이걸 시나리오고 엉터리다 그러는데 윤석열 검찰이 한 내용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를 누가 윤석열 검찰이 인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치게 했습니까? 얼마나 지나치게 했습니까? 그거는 우리 국민이 볼 국민으로부터 때 검찰 개혁이 왜 나왔겠습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믿어서 또 지금 부정을 한다면은 이 대한민국 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이 대통령은 이 나라 아닙니까? 또 그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의 얘기를 못 대통령이 믿는다면 지명했다고 그래서 그게 모든 걸 다 덮으시오려면 안 되는 이야기죠. 대통령 네. 지명할 때는 윤석열 총장이 잘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하듯이 지명해보고 나니까 엉뚱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네. 변한다면은 그 윤석열과 관계된 많은 검찰이 다 바뀝니까? 잘못한 검찰은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뀌었는데도 지금도 이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죠. 검찰 개혁이 왜 그러면 나왔습니까? 어떻게 대통령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갖고 검찰을 대통령이 이끌어갑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하자는 입장은 국민의 바람입니다. 대통령 국민의 말을 안 요구입니다. 들어도 자, 어떤 것이 국민 입장에서 소리를 네. 한 거죠.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아직 모르니까 일단 좀 여기까지 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보자 이 정도로 하고요. 저 어저께 이거 놀랐어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그렇게 안 내놓겠다는 당 대표직을 어제 내려놓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게 깜짝 놀랐던 게 또 어제도 또 역시 손학규 징크스가 또 좀 발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더라고요. 그 확진자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근데 어쨌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결국 이제 다 내려놓겠다. 난 백의종군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분이 먼저? 근데 백의종군 한다는 기사를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큰 뉴스 묻혀가지고. 네, 그런 것 맞아요. 같은데 그래서 묻혔어요. 근데 네. 백의종군 하신다면은 뭐 늦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죠. 지금이라도 그렇다면은 나머지 이제 정당들이 하나가 되어서 네. 소위 뭐 호남당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이 될 터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위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시기가 이미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 네. 벌써 갖고 있는 주장이 그냥 호남당으로 가자는 이런 정도의 모임이라면은 그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홍 의원님? 손학규 대표의 용태 문제는 네. 지금 그렇게 저는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실기를 했죠. 네. 지금 설치고 의원 얘기하신 대로 그때그때 타이밍이 있는 건데 참 이분이 지금 손을 놓았다 한다고 아쉬워하고 또 뭐를 좀 잘해달라 이런 기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은 역시 이런 것도 거울 삼아서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어쨌든 백의종군 하시겠다고 했고요. 24일 날 대표를 내려놓겠다고 했고 호남 기반의 당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일단 1분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모시고 노영의 출발새 아침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올게요. 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개사업 시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덧붙이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댓글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시원한 그러면서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촌철살인의 답변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2부 시작을 하겠는데요. 요즘에 시끄러운 문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제일 시끄러운 게 공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든 야든 전부 다 공천이 좀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김남국 변호사가 정치 신인으로 나서면서 서울 강서갑 선거구에 금태섭 의원하고 붙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조국 대 반주국으로 갈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결국 오지 말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른 의원님은 민주당 의원님이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근데 이제 이 경선은요, 저도 지금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 하시죠. 네. 두 사람의 다른 주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정치인 이상 이건 숙명입니다.
당내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이제 더 좋은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는 장치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남국 변호사가 잘 압니다. 같이 토론을 해보니까 젊고 아주 유능한 논리 정연한 사람이에요. 네, 젊은 변호사인데 그래서 우리 당의 말하자면 인적 자원입니다. 네. 금태섭 의원 역시 훌륭한 우리 당의 자원이죠. 네. 그래서 두 좋은 자원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거는 당의 입장에서는 전략상 이거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좀 떼놓아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싸울 수 있게끔 이 판을 맞춰주는 게 네.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도 그렇고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 각자가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해서 아주 맘 놓고 싸울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터주는 것이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인데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금태섭 이 그 대결은 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이해찬 대표가 둘 다 참 좋은 자원이라서 좋은 자원을 잘 쓰도록 하겠다. 이 얘기의 의미가 결국에는 금태섭 의원은 자기 지역구니까 그냥 거기 계시고 김남국 의원을 딴 데로 보낼 생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본인을 설득을 하는 일이 좀 있긴 하지만 설득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김남국 변호사가 파이팅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적절한 데 옮겨서 자유한국당과 상대를 해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쪽 A당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냈던 사람이 거기 안 돼가지고 B당으로 온다 그러면 B당에 있는 지역구 사람들은 저 사람 A당 간다더니 A쪽 간다더니 왜 우리한테 와? 이렇게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부분적으로 있겠죠. 그러나 당 전체적 사정으로 보면은 그 이제 이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얼마든지 설득을 해서 그쪽 입지에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좋은 네. 자원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시오. 네. 이렇게 정돈을 해드리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문제를 뭐 타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 국민 정서로 볼 때 조국 씨와 가장 가까운 이 소위 김남국 변호사 이분이 하필이면 왜 금태섭 지역에 가서 경선에서 낙선을 시키겠다 한번 붙어보자 이런 것인데 네. 그건 상당히 정치적 저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무슨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살지도 않고 아무 관계도 없는 지역에 금태섭이가 그 의원이 소위 조국을 좀 반대하고 네. 좀 날카롭게 좀 문제 제기를 했다 해서 그 정치 보복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김태섭 의원도 그렇게 갔잖아요.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강서로 갔잖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이제 과거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되풀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자기가 여기 연고를 가지고 네. 또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준비가 있었다면은 네. 아마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죠. 근데 변호사 보고 그리고 조국이라는 분하고 가깝다는 이게 하나 가지고 왜 조국을 건달이냐. 네. 너 한번 혼나봐라.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을 택해갖고 이렇게 붙는다면은 이건 사회 정의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지방자치 시대이면서 국회의원도 좀 그 지역에서 소위 생활을 좀 살면서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좀 정치도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 보복 차원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맞질 않고 또 만약에 여기서 금태섭 의원이 공천에 배제된다면은 아마 문바가 지금 압력을 넣는 거 이상의 국민 저항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근데 뭐 국민 그런데 우리 당 사정을 그렇게 뭐 이제 걱정해 주시고 고마운데 그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김남국 변호사가 굉장히 논리 정연한 젊은 법률가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판단해 보니까 금태섭 의원하고 내가 경쟁을 하면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뭐 정치적 보복 그런 하고는 상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여기서 내가 붙으면은 금태섭을 이기고 공천을 내가 획득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건 네 생각이고 당신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향 기회를 터주겠다 그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가만 계시면 됩니다. 어떤 우리 자유한국당을 자꾸 사회자도 그러시고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새로운 정당이니까 이미 다 그렇게 읽지 않아서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타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 난 이 문제가 잘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사회 정의하고는 다릅니다. 왜요? 우리 당의 전략상 좋은 두 인재를 같이 붙여넣어서 싸우게 하는 것은 전략상 그건 손해죠. 왜냐하면 김남국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그럼 다른 데로 보내서 자유한국당을 끌어떨어 싸워서 이기도록 해야지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는 전력 손실이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곳으로 보내서 두 사람 다 승리할 수 있게끔 정치를 하시면서 거기 살지 않는 사람이 느닷없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철새처럼 행동하면은 그게 정의입니까? 아 그러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살면서 황교안 생활을 대표는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거기서 중고등학교 국회의원은 대학이라도 대한민국을 나왔잖아요. 상대로 해서 하는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방의원들은 그 지역에 이 주민등록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주민등록대에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잘 아시면서 그럽니까? 그게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더 좋은 사람들, 더 좋은 인재를 어디서든 데려와서 그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권력의 남용과 낙하산이 이 정치판을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그 낙하산이라는 것은 아니, 어떤 그 기관에 이 취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국민이 선택을 하게 돼 지금 있습니다. 이 문바가 댓글 올르는 거 보셨어요? 아니 왜 문바가 갑자기 아니 나옵니까? 왜 여기에 개입하느냐 이게요 내 얘기는. 개입은 아니 왜 김남국 개입합니까? 변호사가 자기가 금태섭과 싸워서 김남국 이길 수 있겠다 변호사가 갖고 생각하면은 있는 할 수 있는 거죠 정치력을 사실은. 거기 와서 순순하게 대결위에서 끝나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조국이가 앞에 있고 그리고 이 문바들이 여기 뒤에서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은 왜 이러지? 김태섭이가 옳은 얘기했다고 바른 얘기했다고 아니 그게 거기다 찍어내는 거야. 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바가 다 모여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건 남의 당 사정 가지고 왜 그렇게 그 아니, 나는 언론만 보고 얘기하는 네, 거예요. 자, 스스로 언론밖에 안 보고. 이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왜곡된 언론 중에 가지고 인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언론을 중에 왜곡됐다고 하면 세상에 왜곡돼 믿을 게 있는 어디가 일부 있어.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언론을 방송 불신하면 들으시는 어떡합니까? 우리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 중에 문바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자 좀 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요. 의원님들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되고요. 정보 이용료 50원에서 100원 듭니다. 자,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또 하나 재밌는 어제 그 장면이 나왔어요. 뭐 재밌다기보다는 좀 마음 아픈 장면이라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 미래통합당의 유승민 의원이 이해훈 의원과 함께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현주는 험지인 경기 광명을 피해서 부산으로 단수공천을 받고 이해훈은 컷오프되고 지상욱 민현주는 수도권에서 경선을 하고 하태경 경선하고 이건 너무 형평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 홍문표 의원님 전세 보수당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합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가까스로 이제 되고 나니까 이제 공천 문제가 곧바로 돼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한국당하고 이제 사러 오고 있는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자리 문제가 당연히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나는 이렇게 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느냐 이런 이제 형평성 문제를 이 유승민 의원이 제기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이제 고마웠던 것은 곧바로 이 문자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김영호 위원장한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영호 위원장한테 좀 안 좋은 말도 있었잖아요. 점점 네. 이사진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어쨌든 전화로 풀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해서 나가는 것이 공천위원회에서 아마 잘 허실이라고 보고 네. 또 정당에서도 그렇게 이제 합당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의 이런 조그만 후유증이 있는데 잘 수습이 돼서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현주 의원이 그렇게 뭐 온갖 독한 소리를 다 하면서 자기 지역구인 경기 강명을 뭐 도망치다시피 해서 부산으로 가겠다는 것은 이건 참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 당원들로서는 참 자존심 상할 거예요. 당연히 경기 강명에서 당당하게 붙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그게 자세지. 더군다나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중진은 수도권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도권 광명에 있는 사람이 부산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건 뭐 당으로서는 치명적인 이 국민에 대한 일테면은 거짓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 당당하게 이현주 의원이 지금 자기 지역구가 광명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됐든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광명 시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걸 도망가겠다는 식으로 부산으로 가겠다면은 그게 같은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볼 때도 지금 뭐냐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는 강력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 유승민 의원이 말하자요 말이. 그 나가도록 광명에서 싸우도록 해야지. 그 도망치듯이 부산으로 가겠다면 그게 무슨 네. 문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충고라 생각하고 네. 이 광명에 지금 이현주 의원이 거기서 당선이 되셨는데 이현주 의원은 뭐 중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리가 어디 뭐 선택해서 중진을 모시고 그런 상황은 아닌데. 보니까 중진 처우를 해주던데요. 뭐 이제 우리 설채 의원이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중진이라고 보지는 중진 않고 아닙니까? 국회는 선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문제는 부산으로 왜 갑자기 가느냐. 네네. 이게 이제 많은 의혹을 꼬리를 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나 이제 아까 금태섭 의원 그 지역에 가는 거나 지금 이게 비슷합니다. 네. 전혀 다르죠. 전혀 아니, 다르죠. 이 맥은 도리어 더 아니요. 금태섭 의원 지역에서 지역이 김남국 변호사가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도 충격을 주는 하고 거예요. 이현주 의원이 광명시를 자기를 선택했던 그 시민들을 버리고 부산으로 가겠다는 건 전혀 다른 경우죠. 그걸 금태섭 같은 것으로 의원이 자리 잡고 생각합니까? 있는 데를 왜 거기를 지금 에이, 김남국 그건 의원이 그렇게 뜯고 말씀하시면 들어옵니까? 전혀 그건 정치 보복이에요. 일단 제가 그거는 그건 안 이거는 맞습니다. 거의 예.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비슷하다는 말씀이 두 분? 조절을 잘 해야지. 제가 전혀 제가 그거는 두 분께 여쭤보고 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광진 을에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두 분 누가 이기실까요? 이건 그냥 누가 이기느냐 정도로만 간단하게. 추미애 장관이 오랫동안 했던 곳이니까 고민정이 유리하다. 아니다. 오세훈 시장의 그 정치 경력이 있는데 오세훈이 유리하다. 아니다. 맞다. 이렇게 정리만.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고 보고 공천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결과는 이제 4월 15일 날 밝혀지겠습니다만은 네. 뭐 틀림없이 우리가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고민정 전 예. 대변인이 이긴다. 예. 우리 홍 의원님. 이건 뭐 상식이죠. 네. 서울시장을 했고 네. 거기 또 오랫동안 갈고 닦은 그런 사람이고 오세훈이라는 분이 네. 지금요 뭐 고민정 네. 이분은 뭐 거기 연고가 없어요. 네. 있습니다. 아니요. 그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거기서 활동을 그 옆 동네지 거기가 아닙니다.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연고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그건 네. 국회의원을 그렇게 낙하선이나 철새처럼 아무데나 청와대에 힘이 있다고 해서 박는 거는 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네. 유권자를 무시하는 게 바로 네. 그거예요. 네. 저도 힘을 좀 키워가지고 아무나. 철새가 아니고요. 부모님 거기 살고 계시고 자기도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염두하십시오. 저도 힘을 좀 키울게요. 어디다 좀 꽂아주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